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토마토 증권방송의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국내 주식도 엄청 잘 가다가 단숨에 4월부터 지수가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월 달에 지수가 시작할 때 급락한 이후에 무역 관세 때문에 급락하고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지수가 한 4,000대 올 거다. 저도 그렇게 계속 주장했었는데 4,200포인트 목표가 있는데 그때 알고 했다면, 그때 사서 가만히 있었다면 대다수 국내 주식은 50% 100%는 기본 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 매매를 합니다. 이건 많이 올라갔네 팔고 또 적게 올라가 산다든지 또 다른 거 산다든지 뉴스나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고 막 합니다. 그러면 강세장에는 돈을 벌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지수 이상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약세장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급등락을 하면서 이럴 때 상당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하다 보면 이 주식이 내가 손해 나게 되면 보니까 주식이 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럼 고점에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불안 심리가 가중화되기 때문에 이게 보유를 할 수도 없고 손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루면서 가다가 확실히 빠져버리네? 그럼 그때 팔면 또 반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상 시작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대다수 주식 한 50% 올라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라도 사면 매매하지만 이익을 확대하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장이 AI 주식이 미국도 우리도 이러다가 그냥 반타작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타작 났을 때 또 물리게 되잖아요. 그럼 회복할 때 기다리기 힘들고, 그러면 여기서 빨리 팔고 대안 섹터로 간다든지 바이오라든지 다른 거 가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단기로, 그래서 자기 투자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한 10년 정도 주식을 하고 20년, 30년 하다 보면 몇 년 빠지고 폭락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670배 정도 수익을 냈는데 한 30년 걸리는 건데 그 중에서 전쟁도 있었고 지수가 반타전 기본 보유한 펀드가 60%, 70%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대폭락이 9번 정도 왔는데, 그 한 번도 피하지 않았고, 피할 생각도 없었고,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팔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담대한 투자를 한, 피터 린치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비중 몇십 프로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익 났을 때 보유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이 같아요. 지난주랑 AI 고평가 논란 지속 기술주 급락세.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지난주에 여기죠. 목요일 11월 6일 날 또 급락해서 7일 날 제가 근데 지금도 어제 목요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 급락하고 오늘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목이 똑같은 건 AI 고평가 논란 지속이고, 기술적 급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난주랑 이번 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표적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 기술주들은 그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또 지자리 내려왔어요. 등락을 한다는 거죠. 급등락을 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이 난 사람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자꾸 논란이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은 모르겠지만, 투자자가 그러지 않고는, 지금까지 잘 맞췄던 것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다 맞춘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대다수 전체적 보고 좀 위험하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즉 많이 올라간 주식을 비중을 100% 이상 났으면 한 절반 팔아서 챙겨놓고 빨리 재매수하지 말고 다른 섹터도 가지 말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오늘 3.7%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그럼 지난주도 빠졌다가 이번 올라가다 또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법을 배우고 차트를 배운다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돌파를 못하면 또 빠진대. 여기서 급락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그런데 주식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라고 믿으면 빠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 믿으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지려고 믿지도 않고 올라가지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저 힘의 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지난번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2주간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2주간 음봉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법상으로 있는데 이 기법상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기술주의 대표적인 어떤 선행 차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기업들이 여기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30개 뭐부터 해서 대표적인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주간 하락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가일건이 보면 이 4월달 저가 대비해서 썰이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란 것은 이 파가 행보했습니다. 여기서 4월달부터 보면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이 행보를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하는 건 급등락을 한다는 거예요. 지그재그인 파동이에요. 그러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주봉이지만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단기적 급등락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에 엔비디아도 지난주에도 보시면 지난주 보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188달러였어요. 오늘 186달러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미국주 금요일 반등 이번 주는 자 그러면 오늘 어제 급락 오늘 그러면 지난주처럼 이렇게 반등할까요? 미국 증시가 아니죠. 오늘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미 꺾여 더 내려갑니다. 이게 여기서 그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 월요일 또 IT 더 안 좋겠죠. 그러면 이 중심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번 주 종가로. 그러면 이게 22평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178달러. 자 그러면 엔비디아도 그러면 22평선이 여기가 178달 붕괴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과거에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70% 빠졌는데 그때 실적이 안 나오고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다음 이제 이번 달에 실적 발표한 거 봐야 되겠지만 물론 잘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위로 밀어붙이긴 올리긴 쉽지 않은 것. 이미 엔비디아도 시세의 마무리 구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이미 스토캐스트 내려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세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번에 212달러에서 이미 시세는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 178달러에 끝날 거로 봤는데 오버슈팅 한 거예요. 자, 이 오버슈팅에서 그럼 우리나라 미국에 가다가 미국 별로 못 갔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틈새 시장 희망추기처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갔어요. 단기에. 단기에 2배씩 올랐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도 그냥 3배씩 오르고 올해 4월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로 하는 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모멘텀을 해서 DDR5도 지금 가격이 거의 170% 올랐으니까 그러면 주가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미국 AI 반도체도 다 그 주가가 이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단기간 고점 놀이죠. 물론 저는 27년도부터 다시 올라갈 걸 보지만 그래도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이미 가격이 올라온 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올 때가 온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상승 확률보다는 하락 확률, 즉 손실 확률이 크다는 거죠.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게 되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34달러입니다. 그럼 여기 10달러 왔잖아요.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8점 우량주나 이제 1등주나 아니면 그 섹터의 1등주들은 대형주들은 마이너스 65% 내외 한 70%다 빠져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있는 돈은 다 집 팔아서 사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34달러 돌파니까 3배는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폭락했을 때 주식을 집중 투자를 하면 인생 역전되잖아요. 뭐 금융위기 때 사면 10배씩 하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실제로 20배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는 20배 올란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사서 30달러, 300달러 한다 사면 50% 수익인데 내가 50% 먹으려다가 다시 여기까지 반타작 돼 마이너스 50%는 내놔요. 그러면 리스크, 이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중장기 투자로는. 그래서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플러스 100%가 수익이 예상되면 최소한 손해율, 마이너스 손해율 마이너스 50% 정도 이상, 마이너스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건 항상 내려왔을 때 주가 하락하면 150달러나 뭐 160달러 이렇게 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 단기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거 보시면 반도체 종목이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나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반도체 주식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보시면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브로드컴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반도체에서 뭐 세계 1등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다음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도 하고 칩도 많이 들어가니까 얘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GPU 생각이 있고 그래도 네트워크 칩도 하니까 얘들은 그런데도 같이 빠져요. 그죠? 자, 그러면 요쪽이 다 빠지는 것은 이제 미리 빠지는데 우리가 TSMC가 있는데요. TSM ADR 뭐 한번 보시면 ADR은 미국 달러로 표시돼서 상장한 미국 시장 상장한 외국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TSMC입니다. 조정이 이미 들어가 있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10월 실적이 매출 마이너스 2.9% 안 좋아요. 왜 딱 생산을 그렇게 하고 없어서 AI 반도체 못했는데 생산 10월보다 안 좋아졌네. 갑자기 마이너스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옥시아, 낸드 낸드 이제 반도체는 옥시아도 안 좋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 되죠. 이것은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자, AI 반도체를 이제 GPU를 들은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생산을 TSMC만 한 게 이제 하이닉스가 HBM 내고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지. 중국 회사들도 이제 하지. 그 다음에 미국 회사 반도체에서도 하고 있지. 이제는 누구나 잘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따라온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경쟁이 심해지고요, 반도체 업체들도. 그러고 나서 또한 데이터 센터 얘기를 계속 나와서, 데이터 센터용이, AI 데이터 센터, DB 회사들이, 그러면 그전 23년도부터 됐는데, 23년도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데이터 센터 만들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지를 못하는 게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올해는 대다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서 한 5개 회사들은 전부 다 최소 작년도에서 2배씩 이상, 이제 투자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확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으로 1년 동안 또 2배 이상 투자를 해서 용량을 증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렇게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엔비디아 말고 이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 이런 회사들은 하이퍼스케일 회사들은 이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투자가 급격히 확대가 되는 거죠. 즉 투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내년에. 그러면서 27년도에 거의 정점을 피크아웃 할 걸로 보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피크아웃이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27년도 이후부터는 데이터 센터용 관련된 인프라 구축하는 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매출도 다 기업들 매출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엔비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출이라 이런 게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완비시킨 회사는 이제 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27년도 이후부터는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 실적이 나오게 된 거.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따지니까 주가 고평가가 밸류 고평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현재는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27년도가 피크아웃 된다면 2년 전부터 주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피크아웃 된다면 27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대다수가 AI 관련된 공급 가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27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격들이 반타작 기본되겠죠. D램 값뿐만 아니라 AI, HBM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 전부터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걱정해야 되는 미리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연봉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스피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도 계속 AI는 고평가 논란이 지속돼서 이제 하락으로 좀 접어들었다. 조정으로 본격적인 조정 들어갔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미국도 시장은 큰 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뭐 고성장 섹터는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테마성 고성장 섹터에 있는 것은 반타작 기본됩니다. 마이너스 50%는 다 내려오면 고점 대비. 그러고 나서 다시 내년 1월부터 미국은 지금 11월 달에는 주식을 뭐 펀드 매도 뭐 다 성과가 받고 이제 조만간 휴가 갑니다. 사지 않아요, 별로. 자, 그러면 11월 달에 우리가 고성장 섹터 주식을 사면 11월부터 사야 되는 것이고요. 12월부터. 물론 이번에 저가에 사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고성장 섹터는 다시 또 금방 회복하니까 미국은 대다수 고성장 섹터는 1년 동안 사상 고점을 주로 돌파를 합니다.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사놓으신 주식들은 이번 달 하순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고성장 섹터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다 조정을 받고 있다. 우리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 주식 섹터를 보면 지수도 오늘 뭐 지금 현재 99포인트 빠지고 있는데요. 국내 지금 수급이 그렇죠. 아까 제가 방송 원고할 때 1조를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지금 1조 2천억인데 그 사이에 또 2천억 더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폭락할 때 7조를 팔았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뭐 커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번 주까지 판 거는 보면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보시면 9,200, 아까 7,000에 9,200억이에요. 1조 4천억이고, 그러면, 또 조금 사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는 금융투자가 추석주 ETF가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샀는데, 이제 금융투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겁내 두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급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럼 외국인과 큰 손이 수급이 안 따라주면 매물 폭탄하고 어떻게 지수가 가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간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주가 올라가니까 계속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서학개미도 온다는 건데 서학개미는 지금 투자금이 늘어나고 별로 안 돌아옵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로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박스가 상당 깨버렸습니다. 단기라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그렇게 팔고 있는데 개인만 사가지고는 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418조예요. 개인이 어떻게 올립니까? 418조로. 과거에 삼성전자를 동학개미가 엄청나게 외국인이 그렇게 팔고 있어 올렸는 것은 그때 480조밖에 안 갔습니다. 이제는 하이닉스가 410조고 삼성전자도 600조대 갔는데 자, 그러면 584조. 이것만 해도 시가총액 거의 1000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목만 해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올라간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전체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좋죠. 섹터를 보시면 제약바이오는 대다수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별적인 ABL 바이오는 3.8조 플랫폼 딜책을 해서 주도를 했고요. 오늘은 독감학상 표적힘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등록주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 중소형 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월 유망 섹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자,
단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AI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인데 이게 지금 CCL 보면 삼성전자의 납품, 삼성 AI 반도체 공급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은 롯데에너지는 익산 공장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증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2년 동안 기본적으로 한 3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뒤에는 이제 동박 회사가 자동차 전지 동박이 아니라 반도체용 동박이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탈바꿈이 됐다.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조금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 해서 주가가 3배 올라온 거 있고요. 2배 올랐잖아요. 이것도 2배 올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성장 탈바꿈에 3배 정도 올라갈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가 칩이 가장, 부족하게 되고 있는 DB하이텍도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내년에 부산에 300mm 웨이프까지 고성장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상 고점을 돌파 시도하기 때문에 한 1, 2년간 두세 번은 기본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미래 실적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년 안에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 2년 안에 두세 배는 기본 보고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메리트 플러스 업황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붙이는, 즉 AI 성장 엔진을 붙이는 기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야 된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가 적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한마디는 주식으로 돈 벌기 가장 쉽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2, 3년간 두세 배 날 수익 날 주식으로 집중 투자만이 성공 투자 지름길이다. 가격 메리트 있는 주식에 성장 엔진이 붙은 주식으로 지금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